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월 2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유상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초에 2만 원 정도 전후해서 추천했는데요. 비중이 30%니까 저희 그 주력주 중에서도 상당 부분 비중이 높게 차지했었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특히 이제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3만 원까지 급등했는데 그 시점서부터 이제 유상 증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한 2만 8천 원, 9천 원 정도 사이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겁을 먹지 않았나 좀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좀 긴 맥락으로, 긴 흐름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매수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대한항공 월봉 차트입니다. 예전에 2009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2009년도에 대략적으로 이제 그 역사 최고점이 7만 원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 7만 6천 원 이 정도가 되는데요.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만 했죠. 10년 넘게 주가가 하락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저점서부터 이제 그 상승 반전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한항공의 어떤 핵심 상승 논리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지금 우상단에는 두 가지 날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독점 가치죠. 저는 개인적으로 독점형 기업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독점형 기업에 대해서도 한 8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독점형 기업, 한전과 같은 국가 독점형 기업이죠. 독점 기업이 제일 좋죠. 특히 이제 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독점형 기업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독점형 기업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D램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 독점형 기업.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 독점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켓시어가, 특정 제품의 마켓시어가 절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이죠. 애플이라든가 구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 본다면 이제 네이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밖에 이제 표준화 독점 기업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라든가, 윈도우, 퀄컴 같은 통신 칩이 되겠죠. 이런 표준화 독점 기업이 있는데, 하여튼 그 독점 기업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상담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게 독점형 기업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나 인수로 인해서 사실 그 국적 항공사죠. 이제는 독점형 기업으로 우리가 대한항공을 다시 그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대한항공을 작년에 이제 추천을 많이 할 때 화물 운송이 어떤 그 성장성으로 봐야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알리바바죠. 알리바바 그 자회사 알리익스프레스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구매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발송비만 조금 더 배송료만 조금 더 주게 되면 항공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항공으로 어떤 주문하게 되면 일주일 내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하튼 간에 코로나 직후에 사실 그 화물 운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으로 화물 운송이 앞으로 화물 운송 시장에 앞으로 이제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가지 논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굳이 이제 독점형 기업,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의 성장성 비중을 둔다면 독점형 기업 쪽으로 우리가 한 60%에서 70% 정도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말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백신을 맞고 이제 사실 그 마스크를 우리가 이제 다 떨쳐낸다면은 항공 운임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가에 선반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그 잠시 후에 일봉도 보도록 하겠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바닥권이죠. 다른 여타 종목 대비해서 지금 웬만한 사실 그 경기 민감주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에 비하면 일봉으로 보면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이 바닥권이고 젊은 시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세는 수가 더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유상증자가 다음 주 월요일에 유상 권리락 이후가 되면 주가의 좀 변동폭은 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좀 길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지금 2020년 1월이죠. 작년 1월서부터 이제 주봉 차트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자,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표시해놓은 지역이 있죠. 당시에 이제 그 아시아나 인수 관련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그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네페스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거래량 그 어떤 그 기법 중에서 특히 대량 거래,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는 향후 그 주가의 어떤 그 결정적인 근거 역할을 한다. 라는 그 논리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든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거래 상투 시점, 주봉상 거래 상투 시점에서 그만큼 어치를 누군가는 많이 팔았을 거고,
판 세력들은 당연히 주가가 이제 부담이 되고 더 하락할 것이라고 뭐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판 것이 될 거고요. 팔고 나간 세력들은 의미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아시아나 인수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많이 대량으로 매수한 어떤 세력, 그 세력 중에서는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주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대한항공이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이후에 어떤 그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 독점형이 되겠죠.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이게 고가가 되면 고가면은 이제 3만 원이 되겠고 저가면 대략적으로 한 2만 한 3천 원 정도가 되겠는데 거기가 제가 보기엔 새로운 어떤 그 출발점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시점 대략 한 2만 3천에서 3만 원을 어떤 그 평균 매집 단가로 보는 거죠. 새로운 평균 매집 단가로 봤을 때 두 가지 논리. 첫 번째는 이제 독점형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재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물 운송 분야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주식은 우리가 뭐 물론 그 차트가 다는 아니지만 차트도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일부분 중에 하나죠. 여하튼 간에 특정 가격대 대량 거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 상투,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바닥을 잘 이해하면은 투자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그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주도주가 아니라 비주도주를 갖고 우리가 거래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데 주도주 반열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거래량 기법을 적용한다면 투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KTB증권의 이제 1월 21일자 보고서입니다. 화물 덕에 또 다시 뭐 호실적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미출치 부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4분기죠. 4분기에 대한 견해가 되겠는데 화물 매출액이 1조 3천억을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죠. 2019년도 이제 4분기 대비해서 97%가 급증한 거죠. 대단하죠, 사실. 지금 이제 뭐 국적 항공사 기준으로 작년 2020년 대부분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제가 기억하고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아시아나항공도 사실 화물 운송 덕에 나름대로 흑자 기준을 보였는데 여하튼 간에 한 두세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적자를 보였어요. 그만큼 뭐 대한항공이 어떤 그 역량이 뭐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액 전망, 이커머스 성수기 효과, 앞서 얘기했던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해운 공급 부족으로 컨테이너 해운 공급 부족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전환 물량이죠. 항공 운송의 전환 물량 때문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아졌던 얘기가 있고요. 대규모 유상증자 권리락이 임박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다음 주죠. 1월 25일 날 이제 유상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지금 시간이 12시 한 50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을 사게 되면은 증자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증자를 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리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젊은 시세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역사적 고점 살짝 돌파했다가 잠깐 아래에서 눌림목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가 된다고 보겠고 삼성전자 혹은 이제 삼성 SDI 이런 것들을 현 시점에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그 대한항공 장기 월봉을 봤지만 여전히 이제 과열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좀 우리가 유상 권리락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있겠지만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액 한번 추이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KTB증권지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국내 여객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도에 지금 2019년도 국내 여객 매출이 4,900억에서 2020년이죠. 작년에 2,400억으로 반토막 이하로 깨져버렸어요. 뭐 당연한 결과가 되겠고 올해는 지금 3,900억, 한 4,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반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출이 이제 급증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1개월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그 항공료가 너무나도 싼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한 2만 원대 정도, 편도 한 2만 원대, 왕복 한 5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객 수가 몰리게 되면 가격은 뭐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참고로 좀 옆으로 좀 새끼를 좀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 모두 투어라든가 하나 투어 보세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미래 가치가 어떤 선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세력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익률 올리기 게임, 종목 발굴 게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두 번째 이제 국제 여객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되죠. 7조 2천억에서 2019년도 7조 2천억에서 작년에 1조 8천억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뭐 폭망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올해 뭐 늦어도 올해 그 연말 정도 이후가 되면 상당 부분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화물 운송 부분 보면은 2019년도에 2조 5천억이었는데 2020년에 4조니 4조 거의 뭐 배가 증가를 했죠. 배가 올해 예상은 다소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감소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지 혹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화물 운송이라는 게 이제 그 이커머스의 그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뭐 계속해서 성장 추세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비용, 영업 비용 어떤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다른 거는 없고 하여튼 그 유류비,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죠. 하여튼 그 저유가로 인해서 그 실적 개선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지금 최근 유가가 이제 배럴당 그 50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요인들은 좀 떨어지는데 우리가 대한항공을 전통적으로 대한항공을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유가와 그다음에 유가와 그다음에 환율이죠. 환율.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비행기 같은 거를 미국에 있는 뭐 보잉사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리스를 갖고 옵니다. 달러 부채죠. 그런데 이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강세다 보니까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달러를 너무 많이 이제 풀었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원화는 뭐 지속적으로 뭐 강세 기조. 저는 개인적으로 900억 달러당 900원 정도도 우리가 계속 염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류비가 전체 비용에서 뭐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죠. 거의 뭐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유가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1조 2천억. 전에는 2019년도는 이제 3조 원입니다. 반토막 이하로 났고 노무비가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12시 한 50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대한항공이 국세청 세무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상속세 관련이 되겠죠. 그런데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특별 세무조사라면 굉장히 큰 악재죠. 어떤 경우는 뭐 진짜 최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불확성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물론 그 시장이 좋은 요소는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아래 거래량 보시면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악재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악재 크기만큼 빠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악재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런데 그것도 적은 거래량은 안 빠진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즉 물량을 받아주는 주가를 관리해주는 세력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물량이 별로 안 쏟아지는 거죠.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대한항공의 수급 구조가 수급 체계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편으로 이제 현대차를 잠깐 보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 그 11월 작년 그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주가가 계속해서 1파 상승 이후에 뭐 18만 원, 19만 원까지 상승 이후에 박스권 과정인데 박스권 과정 속에서 악재가 났어요. 2조 1천억에 달하는 충당금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동시효과 때 시초가에 6%대 폭락에서 출발한 거죠. 현대차가 6% 정도면 뭐 거의 폭락 수준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다 밀어서 올려줬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그 상승 화살표를 그려놨죠. 대략 한 18만 원, 19만 원에서 뭐 한 28만 원대까지 상승 화살표를 그렸는데 이게 주가가 급등했었던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악재를 견조하게 잘 이겨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대한항공과 같이 이제 오버랩 시켜서 대한항공 역시도 어제 같은 경우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그런 초메가토급 정도는 아닐까요? 하여튼 커다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거 우리가 시그널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고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뭐 가입 금액은 이제 그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있고요. 하여튼 그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보니까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던 종목, 그거로 또 가급적이면 수익이 좀 난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제가 한 분 한 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으로 저희 회원분 중에서 뭐 최소 투자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뭐 150만 원, 250만 원이면 뭐 해볼 만하죠. 그런데 하물며 그 이상 되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의 승부조라고 이제 매일 두 종목씩 그 아침에 나가거든요. 오늘도 두 종목이 나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루에 이제
조만간에 크게 오를 만한 그런 종목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특별 브리핑이라고 해서 혹은 추가 브리핑이라서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 그다음에 뭐 전략,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문자를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읽어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것 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뭐 큰 욕심보다도 저희도 뭐 부족한 게 상당히 많죠. 큰 욕심보다는 뭐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정도로 뭐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 그 제 전화번호인데요.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장 시작 전에 전화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전화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입 확인이 되면 저희가 한 두세 종목 정도 문자를 이제 보내드립니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좀 회원 가입 안내 등에서 보내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고 잘 모르시니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인사 말씀 드릴 또 도리고요. 제가 자세하게 문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현 시점에서 최고의 어떤 포트폴리오 물론 그 내용은 다 저희 문자에 있는데 역시 그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하여튼 그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